정말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작가님으로 강대성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부동산에 정말 투자의 제왕. 여기 계신 분들 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잠시 후에 저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북산로가 제 소개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다들 저 처음 보셨죠? 저는 사실 저 요 프로필에도 있지만은 스피치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강의동력이 꽤 됩니다.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의 아나운서예요. 다들 이러는데 근데 제가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쇼핑포스트, 리포터, MC는 말을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을 잘해요? 근데 결론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산에서 많은 분들 알아가시라고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고요. 기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강대성 작가님의 블로그를 보고 많이들 오신 것 같더라고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에서 부동산 경제를 또 전공을 하셨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파워 블로거인데 독자가 35,000명 대단하죠. 근데 이분의 원래 직업이 부동산 투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어마무시하게 얻었고 그런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었더니만은 인생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강대성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네, 어서오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작가님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성이라고 하고요. 통자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돼서 홍보 쪽을 위한 부동산 투자 발표하게 되는데요.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박수! 네. 자, 지금 다들 사진 찍고 막 팬클럽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작가님의 책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부동산 책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최고 같아요. 정말 어디서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쏙쏙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강대성 작가님의 강연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자라는 필명으로 부동산 투자를 10년 이상 해오고 있고요. 주로 저는 아파트 투자만 해왔습니다. 조그만 블로그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프레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투자와 관련한 콘텐츠 이런 것들 제작을 해서 이웃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아서 또는 시장을 굉장히 잘 분석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스스로는 투자의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투자를 해온 것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게 한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어떤 기준, 투자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지금도 저 혼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이번에 책을 내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더 나름은 생각해서 책에 담은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의 부제가 이제 공자의 청개구리 투자법입니다. 근데 청개구리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어마어마하지 않고 이렇게 말썽 피우는 그런 어떤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청개구리 투자자라고 하면은 왠지 시장의 어떤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투자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잘 편승하는 그런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이죠. 2021년 말서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22년은 아주 시장이 좋지 않았고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이 한창 이제 뜨거웠던 21년 이때부터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때 오히려 저는 기존에 투자받은 것들을 조금씩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이런 과정들을 20년, 21년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갑옷을 들었어요. 이게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투자하려고 대출을 못 받아서 아닌데 대출을 상환한다는 것이 좀 시장의 어떤 다른 투자자들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런 청해부를 가서 투자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진짜 시장의 어떤 흐름과 반대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저 스스로는 그런 눈물도 약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잠을 구할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가지고 갈 물건들은 좋은 물건으로 가지고 가되 일부는 조금 수익 실현해서 저의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하고 하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저는 그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 연결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상하게 보였겠죠. 네. 이 하락장에서도 저를 버티게 해주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청해율이라고 좀 시장의 어떤 비아냥이나 어떤 그런 것들 바보소리 같은 것으로 좀 들렸겠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시중 투자할 때 저는 늘 분산 투자했던 것 같아요. 체수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년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해도 상반기에 1개 투자했고 지난주에 하나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를 다 했습니다. 대비 중요하냐 아니면 매수가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한데 투자금에 대한 욕심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투자자라면은 투자금을 적게 가져가는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그 물건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도 경험해보신 건 아시겠지만 무피, 풀피 투자하면 막 투자 잘하는 사람들도 막 시장에서 막 인정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투자들은 되게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장점이긴 하지만 매수 가격이 높다면 그 투자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거, 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수가다. 매매 가격을 얼마나 더 낮게 안전하게 가져가느냐가 투자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추경 매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매수한 뒤로도 더 상승을 해서 안전가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줄 알고 20억 가까이 되는 분들 그냥 연결해가지고 몰빵해서 추경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는 사실 오래 가져가면 사실 상관없어요. 자기 돈이면 상관없고 근데 대출을 이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한 그런 투자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서울이어도 그 투자는 추경을 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비싸면 저는 아예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고 아무리 좋아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은 싸게 사는 것이 투자자이지 좋은 물건은 그냥 비싸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은 이건 꼭 좋은 투자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돈은 은행이 많기 때문에 대출만 되면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을 투자라고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는 청기금리 투자라고 비웃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청기금리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그리고 그 청기금리 투자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들어보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준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좀 썼던 것이죠. 결국에 그 시장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막 주변에 들리게 되면 지금 들었던 그런 기준들이 다 허물어지고 막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또 재현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내년이 될지 그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또 재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단순한 기준을 꼭 지키는 투자만 하셔도 저는 얼마든지 신계급 투자자로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투자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투자자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면 좋겠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다면은 지방의 배역시설도 좀 좋다고 봅니다. 세종도 좋고요. 이런 지역들의 낙폭 과대한 물건들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은 사실 거의 전고점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가격이 상승한 단지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뭐 주경 매수 할지 말지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신고가를 다시 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또 거래가 나올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좀 보유하는 데는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저는 원치는 않고 가급적이면은 아직까지 하권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좋은 단지와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비중은 하락은 30%입니다. 지난 상승장에 고점에 찍었던 가격에 30% 하락한 정도의 수준의 가격의 물건이라면 매수를 해도 좋다. 물론 뭐 30%보다 더 큰 40%, 50% 이런 물건들이 있다는 게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뭐 40% 하락한 물건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30% 하락 수준의 물건들은 잘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제 하반기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물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서울도 많이 돌아다니고 경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지방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중에 가장 좋다라고 제가 생각한 세종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서울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만큼의 하락률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세종에다가 투자를 했었고 또 이미 저는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보다는 조금 분산 차원에서 지역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세종에 가면은 30% 물건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 가보시면 30% 하락한 물건은 단지별로 한두 개밖에 없어요. 30% 물건 찾기가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핫산지는 뒤져보니까 어디든 그런 물건들은 있더라. 그래서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많으시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그 가격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락장에서 꼭 필요한 투자의 어떤 방향인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물론 가지고 잘 버티다가 다음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상승장에서도 그랬지만 다음 상승장에서는 더 입지별, 가치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고 다음 상승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손해가 났는데 이걸 팔자니 너무 아깝다. 맞아요. 근데 저도 제가 지난 상승장이 제일 마지막에 투자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 물건 저는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그 물건 한 개 손해봤어요. 지난 상승장에. 근데 제가 그 물건에 투자할 때는 그 물건을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그때도 저 나름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을 내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판단했던 기준들은 제 기준에 맞췄던 투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작가님과 좀 이제 저자와의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뭐든지 처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설레잖아요. 첫사랑, 첫 입학 이런 것처럼 첫 투자의 스타트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자기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첫 투자는 2012년이에요. 그래서 한 10년이 좀 넘었죠. 근데 그때 사실 저도 지금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여권 투자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여권 투자를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이렇게 아픔을 겪고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것을 그냥 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이고, 그때 2012년에 이제 투자한 것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동구에 있는 브라시움이에요. 이게 고덕국이라는 단지를 제가 매수를 했는데 그때가 한창 2012년만 해도 하락장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되게 떨어지는 그런 상품을 겪었지만 저는 매도하진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고 그 아파트의 가치를 그래도 좀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한번 보유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요. 예금과 적금만 하던 사람이 첫 스타트에 이제 부동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저거 다 중요하겠지만은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우리가 적금 예금만 하던 사람이 부동산에 처음 발을 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꼭 하셔야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에게도 부동산 투자 정말 많이 권하는데 저 따라서 해라 이런 말씀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 공부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그게 어느 정도만 되면은 다 어느 정도 본인의 삶을 여유 있게 가져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금적으로보다는 예금적으로 시드머니를 모은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그 시드머니를 불려나갔습니다. 네, 제 질문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를 해라. 부동산 투자를 스타트를 하려면 이런 자리도 이제 마련하기 저희가 부동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그 말씀이신데 작가님 그 블로그에 글을 7년 정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블로그 쓰시지 갑자기 책을 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출간 제의를 제가 받은 것은 몇 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상승기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막 낼 때 그때 저도 출간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고사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승 그 후반기에는 되게 저 스스로 제 투자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시장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생각에 제 투자도 조심스러운데 제가 책을 써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이 투자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와 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그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책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책을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 또 하락장이 어떻게 좀 분명하게 펼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좀 받으면서 지금은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시기에 맞는 그런 스펙집이 놓치면 놓칠수록 불안함이 굉장히 증폭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취약의 사실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2021년 하반기서부터 시작된 지금 하락장이 1년 반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도 그런 가격적인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와주셔가지고 아무 저랑 모르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좀 시간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기를 최대한 시장을 잘 활용하셔서 자산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달 복사는 좀 공지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 달은요,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 작가는 나단 작가님이세요. 지금 SK 임원으로 계시면서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 참 주제가 심오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변곡점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에 왔을 때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무지하게 중요한 게 또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신유아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신유아 치면은 이제 계정들이 있는데 DM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자리를 좀 접수를 해드릴게요. 오늘 다 꽉 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국사활동을 함께하는 분들과 좀 오랜 시간 커뮤니티를 형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 작가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강의가 또 줄기차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톡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건 몇백 년 전 살았던 훌륭한 인물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몇백 년 전에 살았던 훌륭한 인물들 못 만나잖아요? 근데 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많이 마련을 해 놓을 테니까요. 우리 많이 함께 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북사로는 첫 회를 기념을 하면서 마지막 멘트를 어떤 걸로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을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